국민 10명 중 8명꼴로 가입해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이 또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국민의 사적인 안전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번에 또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 보장이 지나치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 쇼핑족 때문에 대다수의 이 선량하게 보험료 납부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고 보험사의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그 손해율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꿔보자는 건데 실제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4천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약간 넘으니까 아이들, 미성년자들, 그리고 유병자, 초고령자, 경제생활 안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이게 문제는 비급여가 점점 확대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점입니다. 2017년에 4조 8천억 원이었던 이 비급여가 2023년이 되면 8조 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하급수적으로 의료에서 이른바 의료 쇼핑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고 이 비급여가 확대되면서 이쪽이 돈이 된다. 이런 입소문이 나면 당연히 의료의 서비스나 인력도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건강보험 정책 효과가 저해된다. 이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참 큰 고민거리입니다. 보장을 많이 해줘야 되는 중증 질환 중심으로 건보 체계를 달라지게 해왔던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아주 사소한 것들이나 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만성질환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보장하다 보니까 건강보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취지와 좀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험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포함을 해서 좀 들여다보자. 이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실손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1년 가야 병원 한두 번밖에 가지 않는 특히 청년층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걸 내긴 하는데 혜택은 못 받는데 이거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실 테고 하루에 병원을 몇 군데씩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의료 쇼핑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보험료의 불공정성 같은 것들을 개선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연말에 출시될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큰 취지는 덜 내고 덜 받는 구조인데요. 자기 부담금이 그 비율 자체가 좀 차등화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요? 네, 일단 중증 질환은 확실하게 보장을 합니다. 네.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게 달라지는데 경증의 경우에 다발성으로 아주 자주 병원을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종전과 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급여 의료비의 경우에는 입원을 했을 때 자가부담률이 일괄 20%가 적용이 되었거든요. 이게 4세대가 동일한 내용인데요. 외래에서는 실손 자부담률이 이 건보 본인 부담률하고 이제는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 자기 부담률은 20% 그렇게 되는데 급여 의료비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중증 질환자 중심으로 급여 입원비가 유리하게 설계되도록 바꾼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질환으로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뭐 대표적으로 도수 치료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의 경우에는 부담률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는 거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건 공감하실 텐데 저출생 시대에 발맞춰서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신과 출산 관련인데요. 이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실손보험에서 여러 가지 보장을 과하게 한다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실손해서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지라고 그동안 꾸준히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임신 출산 관련 내용들인데요. 임신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임신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도 있고 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거나 출산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질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좀 약했습니다. 거의 보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제는 급여 의료비의 임신 출산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보장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4세대의 경우에는 입원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부담이 20%인데요. 앞으로 임신 출산 이 4세대까지는 보장하지 않았지만 새로 나오게 될 그 새로운 세대의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관련 내용들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여성들이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에는 실비를 통해서 임신 출산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는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 갈아타시거나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혜택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지만 보험료를 올리는 요소로 계속 지적되었던 도수 치료라던가 아니면 마늘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이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급여 의료비에서 빠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동안 비중증인데 비급여로 처리가 돼서 실손보험의 재정을 갉아먹는다 했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도수치료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영양주사나 미용 목적의 주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체계가 왜곡된다는 주장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치료가 이 보험료의 부담은 확산하고 사실은 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지 환자 본인도 모르는데 병원에서 가면 일단 실손 있으세요? 묻고 거기에 맞춰서 과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이거는 중증하고 비중증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이건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의료 서비스 과잉이다. 이 부분은 급여 서비스에서 대거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특히 비중증인데 비급여, 이 보장한도 범위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 부담률이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등은 이제 비급여에서 보상할 때 굉장히 불리해지는 그런 구조로 바뀝니다. 중증 비급여의 경우에는 그 현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지가 되니까요. 만약에 정말 아파서 꼭 병원에 가야 하는 중증 환자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중증 치료의 경우에는 사회 안전망의 그 하나로서 실손보험이 기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야박하게 쳐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질환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거 정말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걸리면 사망률이 높은 병, 발생하면 치료하기 어려운 병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암이나 뇌 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심장 질환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중증 외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 건강보험에서 그 특례 대상 질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존 건보 체계에서도 확실하게 보상을 하려는 그 질병이라는 점은 뭐 기존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실례를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비응급인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제 외래 환자로 들르게 된다면 기존과 비교해서 병원비를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건가요? 네, 대폭 올라갑니다. 지금은 현행 실손보험 체계에서는 본인 부담률이 20%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새로운 세대의 실비보험에서 내가 응급이 아닌데 응급실에 간다. 그러니까 비중증으로 응급실에 방문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본인 부담률이 최고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했을 때는 자기 책임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험사의 보장 비율이 현재는 최고 72%까지인데 이게 9%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보장해야 되는 부분도 비중증이 아닌데 응급치료나 과도한 치료 받는다.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내 돈 내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비급여 할인이나 할증 제도도 5세대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또 중증 비급여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할인 할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환 때문에 반드시 병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손해가 없다, 기존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반드시 가야 되는 거 아닌데 응급으로 가거나 큰 치료를 받는다, 비싼 치료 받았다, 실손해 청구하시면 돈이 대부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픈 환자를 중심으로 보장을 많이 해주겠다는 그런 개혁의 핵심 취지가 엿보이는데요. 자, 한편으로 봤을 때는 3, 4세대 보험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이런 5세대 보험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데 초기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아타지 않고 쭉 유지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세대별로 차이가 좀 날까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1세대, 2세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내 보험이 1세대인지 2세대인지 이거 다들 잘 모르시거든요. 기간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가입하셨다면 내 보험은 1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세대는 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나 돼서 요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선택형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아마 2009년 10월부터 2015년 8월 사이에 가입을 하셨을 테고 표준형이라면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가입을 하신 분입니다. 선택형도 1, 2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건 선택형 1. 선택형 2의 경우에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였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에 재가입 주기가 그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는 실손 만기까지 현재처럼 높은 보장률을 통해서 만기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쪽에서 거의 100% 나오는 실손보험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실손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후 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재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약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재가입하기 싫어도 아마 때가 되면 재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지가 올 겁니다. 그런데 1세대와 2세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성이 갈아타실 경우에는 보험료는 확연하게 줄어들지만 보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경우에는 선뜻 갈아타려 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험료를 대폭 낮춰준다든지 이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한다든지 다양한 옵션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들이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실손보험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이들 5세대로 전환해 주시면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긴 할 텐데 유인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세대로도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1, 2세대 분들 5세대 가입 전환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기존에 재가입하셔야 되는 분들도 이때부터 전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손 개편안을 확대하는 데까지 한 10년은 걸릴 것으로 정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테고 사람마다 보험을 가입한 시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1, 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는 5세대로 반드시 갈아타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1, 2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반드시 당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보험사가 보상이나 계약 해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방식인데 그냥 가시라고 하면 보장성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순순히 가시지 않을 테고 혜택을 드려야죠. 보장성이 낮아지지만 저희가 중증 질환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고 이런 것들은 소액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특약을 끼워 드린다든지 비용 안 받고요. 아니면 우리도 왜 공실률이 큰 빌딩의 경우에는 2년, 3년 무료 렌트하고 그다음부터 내세요.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좀 갈아타시게 하는 그런 제도의 도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후기 2세대, 3, 4세대 실손 가입자 한 200만 명 이상은 재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2천만 명 이상은 재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천만 명 정도가 실손에 가입해 계시니까 2천만 명은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그 나머지 절반을 선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이 가입자보다는 보험사의 이익을 더 챙긴 것이 아니냐 하는 좀 볼멘 소리도 있는데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보험사의 이익도 분명히 고려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어느 한쪽의 편만 들어서 나오기가 어렵죠.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재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도 돈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일방적으로 그 희생을 강요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랬다가는 뭐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고요. 이게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서 보완제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사실은 전 국민적으로 볼 때는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가입자의 한 2% 정도가 실제로 수령해가는 보험금의 80% 이상을 받아간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돈은 내는데 보험금은 받아갈 일이 없고, 안 아픈데 병원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부분의 경제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파도 병원을 이렇게 자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하자는 얘기고요. 실손보험 수지가 개선이 되면 실제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구상은 이걸로 보험사 재정이 좀 좋아지면 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좀 깎아줄 여력이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좀 낮춰주겠다,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또 신규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너무 많이 받지 말고 인하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인하를 해서 인상률을 매년 25% 아래로 묶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재정이 개선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